안녕하세요. 허반석입니다. 네, 이제 시작을 6시 되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 계시는 분들도 댓글로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저도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 계신 분들 댓글도 그렇고요. 그리고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네, 댓글 그 채팅 내용도 저도 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은 저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잘 나오고 있다고 저도 체크를 했고요. 방송국 과장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잘 들리실 것 같습니다. 매월 6월 말 방송을 했었는데요. FOMC 회의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변곡점들이 일부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월 말까지 이벤트를 일부 열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 시장 그리고 남은 6월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실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의 간다간다님 어서 오세요. 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편안하게 들을 거예요. 긴장감은 없습니다. 허의원님은 어떠세요? 강연회 할 때 긴장하시나요? 그래도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오신 김에 그래도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조명을 안 켰네요. 네, 그래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셨는데 그 시간이 괜히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 이복민님 안녕하세요. 선영님 안녕하세요. 남유병래님 안녕하세요. 김상겸님 정서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시가 되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옥이님 처음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들은 6시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변곡 플러스 준비, 대비죠. 변곡 플러스 준비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강연회 시작하는 6시부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거를 띄워놨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요거를 띄워놨거든요. 서울경제 채널 말고 오픈 채팅방만 서울경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채널이라고 돼 있는 데에 여러 가지로 제목이 나와 있는데 다 사칭이니까요. 카카오톡 채널이 아니고 오픈 채팅방입니다. 오시려면 오픈 채팅방에 오셔야 됩니다. 서울경제TV 허반석 전문위원 오픈 채팅방은 주소가 이렇게 된다는 거. 서울경제TV 허반석 전문위원 오픈 채팅방 이렇게 돼 있는 거 꼭 확인하셔서 다른 채널에 들어가셔서 혼란을 겪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라는 거 그런 부분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옥이님, 네, 줄인이라 잘 들을 수 있을런지 가능한 한 쉽게 말씀을 드리고 각 포인트마다 결론, 핵심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저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투자 스타일이 직장인 분들이나 늘 시장을 열어보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하나를 이렇게 사놓고 편안하게 이끌어 가셔서 수익 실현하시고 또 하나를 사놓고 편안하게 이끌어 가셔서 수익 실현하시고 이런 것들을 뭐 한 종목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뭐 5개를 해놨으면 5개 중에 하나씩
매도를 해 나가시고 매도한 금액을 또 한 종목을 하시고 이렇게 조금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따박따박 수익을 실현한다 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뭐 허반석이라는 전문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더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시, 6시 지나면서 조금 수그러들어서 저도 에어컨을 끄고 그리고 선풍기랑 창문을 좀 열어놨는데요. 어, 혹시 도로가 옆에 있어서 소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배기음이 큰 차들이 지나가면 좀 소음이 들릴 수도 있고 가까이에 또 소방서가 있어요. 사이렌 소리도 가끔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미리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Q&A 시간이 끝에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시면 종목 상담은 안 되고요.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섹터나 기업의 내용들 이해가 조금 덜 되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종목 상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광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화수선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6시가 되어 가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대님 반갑습니다. 우양 반갑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기억에 남으시도록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6시입니다. 6시라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해피님께서도 오픈 채팅방에서 뭐 행운님, 해피님 같이 좀 보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채널에도 카카오 79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준비된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허반석은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고 포트폴리오나 수익을 이렇게 내려고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이고 투자 스타일입니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투자 스타일은 제 얼굴을 이 정도로 넘겨보겠습니다. 직장인 분들도 조금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여도 사기는 샀는데 한 번에 슈팅이 싹 나오고 금방 시세가 사그라들면 수익을 보실 수 없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가능하면 조금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빠른 종목으로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간식 종목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중을 5에서 10% 미만으로 조금 담으셔서 제가 사인을 드릴 때 매수도 하실 수 있고 사인을 드릴 때 매도도 조금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응이 되시는 분들께 이거는 간식 종목입니다 라고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구독하시는 분들은 합의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식 종목은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포트폴리오에 2종목 이상은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면 또 다른 종목을 발굴하거나 준비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그리고 모멘텀, 미래 먹거리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굳이 사인을 드렸을 때 당장에 매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근에서는 대체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보시기에 편안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그리고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시면 건강한 포트폴리오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고요. 적절한 포트폴리오는 현 구간에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지, 다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5G 통신장비 섹터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들이죠. 기간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는지,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지가 건강한 쪽으로는 재무적인 요소, 그리고 적절한 포트폴리오는 현 구간의 기술적 분석이나 산업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보셨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오픈 채팅방,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분이 그 시작을 1월부터 하셨어요. 1월부터 하셨는데 마이너스인 계좌를 포트폴리오를 같이 조금 조정을 통해서 지킬 종목은 지키고 매도할 종목들은 매도를 해서 이제 2월 달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 플러스를 매달 꼬박꼬박 지켜가신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조금 안전하게 수익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레터 채널의 똘망어마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의 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응원해주러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조금씩 잘리는데요. 잘리는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매일 아침 이제 장 전에는 공개형 모멘텀 투자 레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전일 미증시가 어떻게 끝났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대응을 어떠한 시각으로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들은 구독 회원님들도 그렇고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나갈 내용들 중에 일부인데요. 미 연준위원회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23년의 금리 인상을 22년으로 조금 당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발언들이 있었고, 미국은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다우존스가 1.58 하락했고요. S&P 500이 1.31, 나스닥이 0.92, 그리고 러셀이 2.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2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주간 하락률로는 3.49%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주간 하락률로는 0.26% 하락을 했습니다. 테이퍼링 이슈와 금리 인상, 그리고 코로나 변이,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수는 이제는 변수보다는 우리 주변에 온 지 꽤 됐죠. 코로나도 1년이 넘었고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 주변에 3개월 처음 이제 언급되기 시작한 걸로 따지면 4개월여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시장과 시장 참여자, 투자자분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될 건가, 그 스케줄에 대한 포인트가 남아있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게, 네, 그런 분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충격이 오는 그때를 대비만 하고 계시면 되지, 추세의 우상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월요일은 전일 미증시의 하락, 1~2% 내외의 하락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변곡, 그리고 변곡을 준비하고 대비하면 그 변곡이 결국 기회가 된다. 저점 매수를 위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자라는 이야기로 변곡 플러스 대비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다간다 뿅간다님께서 혼자 진행하시는 게 나으신지요? 아니면 몇 분이랑 같이 진행하시는 게 더 나으신가요? 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출연 방송을 통해서는 두 분, 저 포함해서 지금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이지환 위원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잠시 쉬어가는 템포들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도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더 같이 하는 것도 좋고 혼자 하는 것도 좋고 뭐 편안한 이제 방송을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적응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장주 랠리 얼마나 더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을 보면 10년 넘게 성장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성장주가 애플이 등장을 하고 애플이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이오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이오가 막 상승을 하고 이 끝인가 할 때 빵 중에서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필두로 빵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어갔죠. 그 상승을 이어간 이후에 끝인가 했더니만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술에 대한 혁명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애플, 바이오, 빵,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렇게 고리에 고리를 이어서 성장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다른 것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 한 2주 전쯤에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메타버스 시장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도 이 메타버스가 모든 것들을 흡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 준비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성장주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바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졌지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똘망엄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는 장인가요? 라고 하면 오늘 이 공개 강연회를 끝까지 보시면 제가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채널 고정을 하시면 1시간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6시에 시작했으니까 55분 정도면 내용들은 다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도 Q&A는 꾸준하게 이어가겠습니다. 현금 비중은 장이 좋을 때 그리고 추세상 되돌림 자리가 나왔다 싶을 때에는 현금 비중을 좀 차곡차곡 높여가시는 말씀을 이미 꾸준하게 드렸습니다. 구독 회원들 위주로는 대부분 수익 실현을 하면 그 다음 종목들을 들여오고는 있는데 제가 구독 회원분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5월 말 6월에는 종목들을 굉장히 적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특히 더 적게 드렸고요. 그 이유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시각이 결국 변곡점을 대비하고 기다렸다가 사야 할 때 산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마친 종목이 이제 막 사려고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사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고 그 현금 비중을 지켜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연말부터 매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드렸고요. 그리고 1분기가 진행되는 중에서는 늦어도 상반기, 2분기에는 턴어라운드가 확인되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 2주 전부터는 이제 3분기에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늦어도 올해 전체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을 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도 내년, 후년까지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 나가신다면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운영과 수익률을 따박따박 지켜가시는 데에는
모든 베이스 기본은 실적 장세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장기 주도주를 어떻게 선별할까? 결국엔 경쟁력 있는 기술력이 하나는 꼭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꼭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그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BH라는 종목을 주유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침 8시 10분부터 한 30분 어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도 BH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결국엔 기존 기술력이 산업과 시장이 전방 산업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서 차트도 굉장히 바닥까지, 실적도 바닥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분석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엔 머리를 드는, 차트적으로 머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그러면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는 전기자동차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500억 원의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공시가 나왔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 요인을 각 기업들마다 꼭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레터 채널에 김대박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변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맞아들어야 하는 그런 예정된 이벤트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버냉키 시절이라고 하는 2013년과 비교를 했을 때 2013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22년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23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연준 의원 중에 누군가가, 총재 중에 누군가가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할 때마다 시장은 출렁일 겁니다. 지금 금요일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영향도 있지만 그러한 발언들에 의해서 시장이 출렁했듯이 이렇게 변곡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겠지만 그 변곡점들과 다시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추세 되돌림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억지로 현금 비중을 늘려나간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상승 섹터가 추세상 되돌림 자리가 일부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추가적인 매수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규 종목 접근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제시한 22년도 경제지표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 기조상 실질적 경기 회복과 고용의 회복이 있어야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정책 기조상 고용이 아직까지는 올라와 주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늦는다라는 게 기정사실이니까요. 22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은 대부분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 경신을 하고 신고가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봤을 때 고점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수가 고점이면 누군가는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테이퍼링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엔 밸류에이션 확장보다는 이익, 실적 모멘텀이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저는 늘 방송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추세상 하단부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모멘텀 체크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게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시면 위험은 줄이고 그래도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갈 수 있다라는 가이드를 늘 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수가 신고가를 향해 가 있고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이 실적 모멘텀, 이익 모멘텀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뿐만 아니라 올해, 내년, 후년에도 증가 확률이 높은 기업들, 그러한 컨센서스 추정치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잘될 거야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 증시는 마찬가지로 월요일은 미국장의 조정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우리 시장도 신고가에 대한 부담들이 미증시 영향과 함께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매수를 주의하시자라고 강조를 드렸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40분부터 마감까지 제가 종목 상담 방송을 출연을 하고 있죠. 그랬는데 전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종목이 카카오였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앵커님과도 카카오를 오늘 사셨다고 전화 오시는 분은 없겠죠? 라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방송 슛이 들어갔는데 15만 5천 원인가에 15만 5,500원인가에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주식을 하신 지 오래되시진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차트를 열어보니까 15만 7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을 시작하신 지 오래되시지 않았으면 지금은 약 수익 구간이시니까 다 정리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탄탄한 종목들이 차트적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그래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익이 나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매수를 하셔서 카카오가 오랜 시간 동안 상승을 해왔던 것처럼 그러한 기업들도 오랜 시간 상승을 할 기업들이 분명히 있으니 그 기업들 위주로 조금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하게 제 딴에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갈 수는 있겠죠. 상장 IPO 이슈에 의해서 더 갈 수는 있는데 언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거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시장 전체가 조금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는 대처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거죠. 신고가에서 매수를 해서 더 가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는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12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또는 10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13만 원까지 조정이 나와도 버텨볼 수 있으시죠. 13만 원까지 조정이 나와도 버텨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뭐 5% 이상의 조정만 나오더라도 바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이제 어물쩡 대응이 못 하시고 묻어두자 했을 때 버티는 기간들이 얼마나 길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액면 분할 이슈 때에도 그랬죠. 네, 그러면 적어도 뭐 2주 정도, 2주 이상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4월 15일부터 뭐 5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의 조정을 그래도 그 조정폭이 깊지 않았다라고 이제 와서는 보여지지만 이 구간 동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속절없이 그냥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줄여나가자는 게 저의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기업들의 이익 전망과 글로벌 경제의 성장은 아직까지 양호하고 좋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테이퍼링 이슈가 워낙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스케줄이 구체화될수록 강할 겁니다. 하지만 충격파를 한 번 내지 2번 정도 맞고 나면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23년 초 22년 말까지는 우상향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을 준비해 놓았다가 그 변곡이 나왔을 때 확보해 놓았던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추세 상승은
추세 상승에 있어서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결국엔 반도체 IT 기술주들이 조금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를 저는 유심 있게 보고 있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보유해 가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글로벌 경기 회복,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통과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같이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나 IT 기술주 쪽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좋을 수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다. 소부장, 장비, 소재, 부품, 이제는 이러한 순서들을 이제 없애고 이익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데 저평가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업들이 꼭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 접종률이 17일 기준으로 국내 27% 접종률을 좀 보이고 있답니다. 상반기 접종률을 25%로 목표를 했는데 초과 달성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으로의 복귀, 외식 수요 증가, 소비 회복에 대한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부양책이 상원에서부터 이제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갭이 있죠. 백악관과 공화당 사이에. 그런데 통과가 된다면 친환경, 신재생, 그린 인프라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어느 섹터를 보아야 하는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는 늘 했습니다. 백신 공백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왔고요. 경기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 백신 접종률 증가, 지속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변곡점을 준비하고 대비를 했을 때 기회가 된다라는 이야기 상단 제목과 같이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이슈가 지속되기 때문에 변곡점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일 미증시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변곡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우리 시장의 변곡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반기 업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특집을 5월 17일 주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5월 24일부터는 통신 장비 업종을 말씀을 드렸죠. RF 머트리얼즈, RF HIC, KMW를 5월 24일 주간, 월요일은 업종, 화요일은 RF 머트리얼즈, 수요일은 스튜디오에서 RF HIC, 목요일은 KMW를 5월 24, 25, 26, 27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6월달 들어서는 음식료 업종 하반기 전망을 말씀을 드렸고요. 전기전자 업종을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유통업종을 살펴볼 겁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자신이 있어 하는 업종들 위주로 3월, 4월, 6월, 그리고 9월, 앞으로 연말까지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20년도 12월 14일 방송에서 21년도 꼭 가지고 가고 싶은 종목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마트,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 기업을 20년 12월 24일에 말씀을 드렸고, 방송을 통해서 대놓고 저는 21년도에 이 기업들 4개를 꼭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그 이후에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카카오가 열려 있으니까요. 12월 24일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때 당시로 차트를 돌려보면 이때도 비싸 보입니다. 여기죠. 여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카카오 추세를 그리면 이런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도 많이 올랐는데 카카오 내년도에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의 흐름은 이렇게 되었고요.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12월 24일을 찍어보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내년도에 꼭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구간에 드렸고요. 이 구간에도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바닥이 27만 2천원, 3천원 가량으로 보였고 상승 이후에 일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장기적 종목이죠. 그 이후에 추세가 조정이 나오고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도 12월 24일을 찍어보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으로 차트를 조금 되돌려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CJ제일제당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컨택트, 원택트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로나19 언택트 시절에는 만두, 냉동식품, HMR 관련된 부분이고요. 컨택트 시절로 돌아가면 바이오, 핵산 부분은 조미료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핵산 말고 아미노산은 사료 첨가제죠. 사료 첨가제는 중국에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핵산도 아미노산도 모두 다 중국의 수요가 강한데 아미노산은 사료 첨가제로서 그 중국의 돼지 사육 두수가 증가하면 곡물가 증가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조금 더 많이 주면 곡물가가 높아졌으니까 사료로 주기에는 가격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언택트에서 끝나지 않고 컨택트에서도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따박따박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이마트 저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될 거고요. 이 구간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될까? 12월 24일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마트는 방송에서도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본 종목이죠. 대세 하락 이후에 이제 상승이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 이 추세를 깨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추세를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도 이마트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최근 이베이 코리아 인수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인수 이슈를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것인가 기억을 해보시면 기대를 해보시면 앞으로 유통업종을 이번 주에 살펴보면서 이베이 코리아 이마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데일리 프로그램으로는 서울경제TV에서 매일 아침 8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신세계, 4월 21일 호텔신라, 4월 22일 이마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종목들을 리포트를 제가 봤을 때 잘 쓴 리포트다 또는 주의가 필요한 리포트다 라고 하나하나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조금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결국엔 금리 인상까지는 적어도 1년여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지수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행 발표 혹은 스케줄이 나오고 충격이 있을 때에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누누이 드리고 있고요. 시작할 때쯤 또무랑 엄마님께서 질문을 주셨었죠.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늘려야 하는 장인가요에 대해서 굳이 억지로 현금 비중을 늘려지 않으시고 추세에 의해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셨다면 그때 확보된 현금을 갖고 계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좀 가져가는 거고 현금 비중은 한 30% 정도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자연스러운 수익 실현을 통해서 30% 이상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해도 지금 시점에서는 30% 이상도 차곡차곡 모아가시면 8월 잭슨홀 미팅이나 9월 10월 11월 뭐 FOMC 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될 겁니다. 그 구체화됐을 때에 수익 실현한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사시면
뭔가 준비된 종목을 사시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대비를 하셔야 이 충격이, 변곡점이 기회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코스피의 목표 주가 지수를 4,000포인트, 3,500포인트 이상, 4,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4% 정도, 25% 내외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건데요. 그 상승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죠. 빨리빨리 민족답게 국내에는 백신 접종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전망들이 하나하나 더 나오고 있죠.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 코스피 주가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코스피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덩달아서 거기에 맞게끔 밸류에이션, 기업들도 이익을 잘 내고 있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 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여력이 적어도 20%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주가를 3,500포인트, 3,700포인트, 3,800포인트, 4,000포인트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높은 2023년, 22년 말까지는 우상향 추세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락 요인들로 보면 테이퍼링, 대만의 코로나19 확산에 의해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 인도의 코로나 변이, 그리고 영국에 있는 코로나 변이,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변곡을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상향 추세를 꺾을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말씀 꼭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수익 실현을 하라는 말씀보다도 자연스럽게 수익 실현을 해서 확보되는 현금은 일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현금 비중 30%면 얼마 정도인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루인님이 총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드가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30%는 300만 원의 현금이겠죠. 개인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드 대비 그 안에서 30%의 현금을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자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수선님, 주식하면서 흔들릴 때 모멘텀 투자 레터 읽으면서 중심 잡아요. 고맙습니다. 화수선님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에서는 지금 닉네임이 화수선님인데 모멘텀 투자 레터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저도 화수선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지난 5월 22일에 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면 너만 투자고 나는 투기냐?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수가 고점이고 종목들도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상한가가 2번 나왔는데 나도 여기에 참가해서 더 먹을 거야. 막 스펙주들이 막 날아갈 때, 정치 테마주들이 날아갈 때 1,000원, 3,000원 하던 게 9,000원, 8,000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도 뭔가 수익을 보겠다라고 실체와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수급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에 덜컥 매수를 한다는 것은 투기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적어도 실체와 이유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와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유가 들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이것이 투기가 아니라 조금 투자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 장기 투자를 하지 말고 이유가 있는, 근거 있는 자발적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6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수가 신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에 의한 행운을 이어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고개가 끄덕여져야 투자가 되는 거지
저거 좋대, 저기 좋대, 저기 잘 간대, 저기 어디까지 간대, 이런 이야기에서 투자가 아닌 좀 투기를 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순서로 투자 실수와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돈을 벌려는 심리를 좀 버리셔야 되는데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한 말로 쉽게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기회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쉽게 돈을 잃을 수 있다. 이게 동일하게 작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증권시장, 주식시장이다라는 부분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어마어마한 변곡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고 파월과 옐런 재무장관, 파월 연준 의장, 여러 연은 총재들이 뭔가 발언을 할 때마다 시장은 출렁출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더 쉽게 큰 돈을 벌 기회보다 쉽게 큰 돈을 잃을 기회가 시장 도처에 더 많이 좀 널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거 있는 이유 있는 실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순이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차트를 열어놓고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그 외에는 심리가 시장을 조금 지배하고 있는데 심리를 간단히 말하면 사고 싶은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파는 사람이나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심리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를 보면 이기는 사람은 싸게 이미 매수해 놓은 사람은 무조건 이깁니다. 아까 카카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를 적어도 11만 원에 매수해 놓은 사람들은 쉽게 매도하지 않아요. 카카오가 어디까지 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정이 나오도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을 조금 남겨놨다가 나중에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24일에 제가 올해 꼭 가져가고 싶은 기업으로 4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였습니다. 그 카카오를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뭐 지금 수익 실현을 하셔도 나는 만족해 라고 하면 15만 원 이상, 15만 5천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실 수도 있죠. 수익 실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나는 14만 5천 원이 깨지지 않으면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싸게 11만 원에 그래도 나는 매수를 했어 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으로 조정이 13만 원까지 내려온다 라고 해도 버틸 만한 심리적 준비와 여유가 되어 있으신 거죠. 근데 15만 원, 15만 5천 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 돈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의 물량을 누군가는 또 차곡차곡 모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바닥이 뭐 13만 원 권역에서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횡보하는 기간이 7만 5천 원, 짧게 횡보하는 기간이 9만 원 언저리, 다시 횡보하는 기간이 10만 원 언저리, 짧게 횡보하다가 하락했던 구간이 12만 원 언저리, 다시 바닥을 찍었을 때가 11만 원 언저리. 그리고 나서 어디서 하락을 하고 또 횡보를 할까에 대한 부분들 차곡차곡 이익과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느냐, 심리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싸게 사놓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실수와 후회를 줄이는 부분은 주가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거를 샀어. 근데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 무조건 못 먹어도 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보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으면 이미 차트는 꺾이고 차익 실현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아니야, 갈 거야 라는 자기 확신 때문에 손절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을 꼭 한 가지씩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들마다 매수가가 있고 그리고 목표가가 있고 손절가가 있듯이 그 손절가라는 절대적 기준을 하나씩 갖고 계셔야 됩니다. 수익 실현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을 보고 추세를 보고 여기서는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들이 하나씩 있으시다면 슈팅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빠르게 슈팅이 나왔으니까 쉬어갈 수 있다. 비중을 좀 줄일까? 나는 호텔 신라를 10만 원 목표가로 보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 그렇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주유소 방송에서도요. 그러면 이 저위험 구간에서 따박따박 모아갔다. 이 추세선과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아갖고 나는 여기서 왕창 샀다. 그런데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잡고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7만 원 언저리에서 사신 분들은 10만 원에서 매도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10만 원이 단기적으로 전 고점 부근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시 매물 소화를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도 상징적으로 10만 원 목표가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방송에서도 수익 실현을 잘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좀 보셔서 수익 실현을 할 때도 후회하지 않고 매수할 때도 후회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을 하나씩은 꼭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방송 공개 강연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는 그래도 건강한 종목들을 발굴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맛있고 입에 막 착착 달라붙고 하지만 건강에 또는 계좌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은 드렸어요. 수익은 날 수 있는 종목이면 분명해. 근데 타이밍을 놓치면 손실로 꼬꾸라지는 종목들은 모멘텀 투자 레터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물어봤을 때 그 기업의 모멘텀이 무엇인가가 떠오르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 장기 투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된 쪽이 허반석 전문위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프로그램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호텔 신라는 이미 목표가 터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옵트론텍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8,700원이 오면 익절하시고 8,000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옵트론텍은 가능한 한 이 구간에서 조금 그 단가를 낮춰보시고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유로는 이 추세선과 맞닿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테슬라 이슈가 나올 때마다 8,700원, 8,800원 언저리에 단기 고점이 나옵니다. 그 고점대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해도 좋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뭔가 더 갈 것 같아 라는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8,500원 이하로 매수가를 조금 조정을 해서 8,700원이면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 저점으로는 8,000원을 이탈했을 때에는 손절도 감안해서 박스권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지난 목요일 주유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제일제당 여전히 10%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 SDI도 좋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ISC도 반등이 나와서 수익권으로 돌아섰고요. 우양, 이마트, 오리온, BH가 현재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호텔 신라를 제외하면 8종목까지 포트폴리오를 꽉 채워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어떤 대응을 드려야 될지 저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 투자 레터는 매일 장전 모멘텀 레터를 드립니다. 전일 미증시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보유 종목에 대한 뉴스 및 리포트를 최신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종목에 대해서 다른 이슈를 찾아보지 않으셔도
모멘텀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에 대한 뉴스와 리포트는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오전 오늘장 대응 가능한 보유 종목과 가격 전략을 9시 10분 이전에는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정규 모멘텀 투자 레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장 마감 문자 드리고 그 사이사이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뉴스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중간중간 드리고 있는데 최소 5개의 모멘텀 투자 레터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이 매일 나가냐라는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절대 매일 나가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유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종목이 매수해야 될 가격이 이 정도 선에 오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분들이 오셔도 뭐 3개월, 6개월, 1년 같이 계시면 1년 그 계좌의 총 수익률 뭐 빠른 종목들을 많이 돌려서 계좌 수익률이 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의 계좌 수익률이 좀 난다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몇 분들이 계좌 인증을 해주고 계시는데 6월 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5월, 4월까지는 계좌 수익률이 60%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거의 없습니다. 못 먹어도 5에서 10%는 먹고 종목을 교체를 합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판단이 있으면 5에서 10%에서 매도를 하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적어도 30에서 40, 50 더 많을 때는 100% 이상의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려가고 있고요. 성격상 손절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6월 달도 총 누적 수익률이 나오면 공유를 함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의 비밀번호는 1577-7451입니다. 수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뀌면 1577-7451 전화하시거나 하셔서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허반석 위원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비밀번호, 코드 번호는 1577-7451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50분입니다. 50분이 와서 오늘은 시간 관리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50분부터 10분 동안 그 질의응답을 좀 받고 그리고 나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딱 맛있게 먹으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질의응답을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채널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질문을 주시고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고지를 하나 또 드리는 게 좋겠죠. 본 방송과 본 채널과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망라하고 어디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를 하셔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보여드리는 리포트와 제 견해에서 분석해드린 내용들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수익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픈 채팅방 그리고 뭐 방송 내용 여러 가지 있어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 질문에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말 되면 이벤트를 좀 하고 있어요. 3개월을 하시면 15일 추가 기간을 드리고 있고요. 6개월을 하시면 30일 추가 기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아니죠. 여기 오타가 났네요. 6월 21일
월요일부터 6월 30일 월요일까지 이벤트 기간을 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함께 하시기에는 월요일이 조정장이 나오고 그리고 22일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기다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구독 회원분들께서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셨기 때문에 22일부터는 하나하나 매수할 타이밍이 온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조금 하려고 지난 금요일에도 안내를 드렸고 월요일에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와 초장기 사이 종목이 아닐까. 시세보다 빠르게 나오면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겠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데 차트상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시작했는지 이제 막 시작한 건지 아직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조금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은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에서 뭐 목표 수익률 21% 수익률 도전 뭐 이런 그 상품이 또 있죠.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매수 기회가 온다면 제가 사업부에 말씀을 드려서 6월 말까지 또는 7월 첫째 주까지 뭐 모집을 하거나 해서 7월 중순이나 말경에는 매수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 놓았기 때문에 21% 그 목표 수익률은 한 종목을 그 뭐 가입비가 100만 원이라고 해요. 그 100만 원으로 한 종목을 받아보시는 거 21% 목표 수익률이 있는데 그거는 진행을 할지 안 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개월에 138만 원 종목은 그 상품은 이 종목들까지도 다 커버를 하는 모멘텀 투자 레터 포트폴리오를 모두 다 공개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데 21% 목표 수익률 상품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슈팅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가급적으로 이벤트를 할 때 3개월, 6개월 상품을 이용해 보시는 게 오히려 그 목표 수익률 종목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 섹터 조정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건설 섹터는 민간 분양 수주 잔고와 연동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분양에 대한 부분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그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제가 건설 섹터도 그 살펴봤거든요. 건설 업종을 봤는데 건설 업종을 4월 첫째 주에 했습니다. 4월 첫째 주에 했고요. 그때 뭐 1월 달에는 DLENC도 봤는데 4월 달에는 현대건설 그리고 HDC 아이컨트롤스 그리고 주택건설사 5개사 대형사 5개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건설은 조정을 받더라도 우상향을 할 텐데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싸게 샀으면 비자발적 물렸기 때문에 어쩌다 장기 투자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화학 섹터는 이익이 나는 기업들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섹터가 그래요. 지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수가 우상향을 할 것 같은데 한 4,000포인트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3,500포인트를 넘어서 4,000포인트까지 봤을 때 지수의 상승 여력이 24%, 24.29%로 좀 계산이 되는데 그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3,500포인트, 4,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들이 예전에 비해서 워낙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건설 섹터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화학 섹터도 유망한데 관건은 어디에서 내가 매수를 하느냐 또는 했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건설과 화학 섹터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통신 장비 업종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는 늘 방송에서 공포에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왔는데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저는 2차 전지 섹터를 공포에 살 수 있는 sek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도 삼성 SDI를 가지고 있죠. 삼성 SDI를 64만원 이하에서는 사보십시오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 전기전자 업종 6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번 셋째 주에 유통 섹터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제가 그리고 자신 있는 섹터들 뭐 반도체 장비주 이미 원익 IPS 큰 수익 봤죠. 통신 장비 업종, 2차 전지, 친환경 이제 바이든이 추가 인프라 부양안이 합의가 되면 그린 인프라라는 이름으로 크게 또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음식료 업종은 내식 수요보다는 외식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전기전자 업종도 지난주에 몇 종목 리포트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 그리고 리포트들 영상들이 총 망라해서 모아져 있습니다. 그분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유통 섹터 보려고 합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모든 리포트들이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꼭 오셔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공부하시거나 포트를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절대 나쁜 내용은 없다고 저는 자신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을 꽤 시간과 공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7시가 되었습니다. 7시가 되었고 질문이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변곡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변곡이 왔습니다. 올 거고요. 그리고 변곡이 올 때마다 모아 가셔야 되고요. 모아 가시는 종목들의 기본 중에 기본은 꼭 이익이다, 매출이다, 실적이다 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방송에서 좋대 하고 무조건 막 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때문에 저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런데 꼭 그 종목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시면 매수를 하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좀 부담을 갖고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님들 그리고 다른 경제방송 그리고 워낙 요즘 정보의 바다죠. 홍수죠. 유튜브 채널이나 TV 채널을 통해서 들려오는 종목들 지인들이 이야기해주는 종목들 모두 다 스스로 스터디를 꼭 하시고 고개가 끄덕여지네 라고 보이시면 꼭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매수를 하셔야 계좌의 건강함이 더 늘어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욱이님 일주일 된 주린인데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하나요? 차트를 열어놓고 많이 오른 종목인지 아닌 종목인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HTS에서 그 기업이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지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이나 뉴스나 홈페이지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트라고 하는 이거 있죠. 다트가 여기다가 카카오라고 딱 치면요. 그 카카오에 대한 모든 기업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도 있고요. 사업 보고서도 있고요. 분기 보고서도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여기에 공시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트, 전자 공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오셔서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못 보신다면 기업 분석을 꼭 보십시오. 기업 분석 내용을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실적 컨센서스 나오고요. 재무제표 나오고요. 재무 비율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늘 느꼈지만 해피님 오늘도 차분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감사히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볼 거고요. KMW 목표가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유튜브 채널 오시면 KMW 분명히 제가 리포트 본 거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종목 상담은 자본시장법과 금감원의 권유상 제가 해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의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참고사항이고요.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모멘텀 투자 레터는 가장 가능하면 안전하게 따박따박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라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1577-7451로 전화하셔서 허반석 전문위원회 모멘텀 투자 레터를 구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요. 오셔서 또 문의해 주시면 추가적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내일 미국 증시의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다간다 뿅간다님, 저는 하반기 증시 전망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벌써 마무리 인사가 올라오네요. 실시간 버튼을 혹시 안 누르셨나 봅니다. 네, 그 실시간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실시간 버튼에 빨간 불이 눌러져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빨간 불이 네, 그 부분 참고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반석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